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에 출연 중인 트리플플러스 대표 이승원입니다. 증시 최전선 5월 강연회가 이번 주 토요일 부산에서 진행됩니다. 옐런 의장이 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6월 시장도 변동성 확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피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5월 초 변동성이 상반기 수익률을 확정지었다면 6월 변동성을 어떻게 활용하였느냐에 따라 올해의 수익률을 크게 가를 것입니다. 5월 초 변동성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실제 사례를 보면서 이번 변동성 시장에서 수익률을 어떻게 극대화시킬지 살펴보겠습니다. 장소는 부산 팩스코 컨벤션홀 본관 제1전시장 2층 216호입니다. 시간은 이번 주 토요일 5월 3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정하네, 막내가 본인이. 제가 막내인데. 네. 일단은 제가 한경에서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최근에 그래도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흐름이 좋습니다. 뭐 하이비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이수페타시스 같은 것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경에서 이제 얘기했던 종목인데 아이마켓 코리아를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바이로메드 사라고 하면 미친놈이죠, 솔직히. 바이로메드가 여기서 20만원 간다는 걸 머릿속으로 알아도 솔직히 그거를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솔직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종목을 방송에서나 여기에서 얘기할 때 우리 어머니들한테 저희 엄마한테 충분히 사줄 수 있는 종목들을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제가 이걸로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밸류 메이터가 충분히 있고 실적 충분히 나와주고 있고 수급 탄탄히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많이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시장이 설사 조정이 나오고 흔들린다 하더라도 상당히 견조하게 버틸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좀 가지고 나왔고요. 포인트는 몇 가지만 잡아보면은 작년에 한 해 동안 주가가 흘러내렸는데 이유가 없어요. 실적 매출 좋아졌어요. 다 좋아졌는데 그냥 흘러내렸는데 이유가 보니까 삼성 쪽의 매출이 좀 줄어들 거라는 어떤 그런 노이즈 때문에 흘러내렸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었고 또한 두 번째 모멘텀은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 삼성 프로텍 공장 시작하죠. 그럼 또 강의 거기서 이제 새롭게 매출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얘네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한 1,500억 정도 되는데 그 돈 가지고서 지금 끊임없이 M&A를 하고 있고 M&A를 한 회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어발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MRO 업체, 중소 MRO 업체 하나 인수하고 그리고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료기기 관련된 회사랑 또 관련이 있는 회사를 또 M&A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상당히 많이 내고 그런 데서 매출이 2분기부터 잡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시장 보시면은 다 흔들리는데 혼자인지 몰랐어요. 물론 혼자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견조하게 오늘같이 시장 흔들릴 때 오른 애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마켓 코리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은 딱 포인트 잡기는 쉬우실 것 같아요. 네, 이성 대표. 아이마켓 코리아 신선했네 뭔가. 그러니까 아이마켓 코리아도 좋은데 저는 이제 다시 한번 하지만 오랜만에 SK 하이닉스. 뺏겼네. 뭔지 알 거야. 뺏겼어. SK 하이닉스가 이제 작년에도 한번 얘기 드렸던 건데 지분이 말라가고 있어요. 이게 2005년도, 2006년도에 외국인이 했던 짓거리인데 그때 당시에도 주식이 말라간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왔던 자금이 12조가 들어왔어요. 근데 보유하고 있는 시가총액에 대한 그 금액은 줄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보유하고 있는 시가총액이 줄었다는 얘기는 주식을 공격적으로 안 샀다는 얘기거든. 찍어서. 이게 떨어지는 거 그냥 받아냈다는 얘기예요. 계속 거래소에서. 그러니까 지분율은 되게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안 가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거래소에서. 근데 이런 그런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그 SK 하이닉스인데 SK 하이닉스 2013년도 그 3월달, 4월달 그때 지분율이 24%였어요, 외국인이. 근데 지금 52.52%가 좀 넘었고요. 그리고 지분을 보게 되면은 국민연금이 9%, 그다음에 한국 10개 이제 자산운용사가 한 3.4%, 그다음에 대주주 지분 21%, 그다음에 외국계 지분 52%, 그다음에 이제 블랙스톤 자산운용이 5%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다 합치게 되면 92%가 블랙록 아닌가요? 블랙락 자산운용이 그게 갖고 있는데 다 합치면은 92점 몇 %예요. 그러니까 유통주식 수가 7점 몇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7.6%밖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외국인들이 이제 마음먹은 때에 따라서 올리려면은 언제든 올리는 거죠. 언제든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다만 그 SK하이닉스에 대한 펀더멘탈에 대한 측면에 대한 쪽에서 리스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시장에서 아직도 SK하이닉스에 대해서 퀘스천을 던지는 게 뭐냐면 미세화 공정에 대한 쪽에서 삼성보다 너무 좀 한 발 너무 늦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D램 쪽 같은 경우는 20나노 공정에 대한 쪽 아직까지 못 들어갔고 SK하이닉스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낸드 쪽에서는 낸드 비중은 20%밖에 안 되지만 낸드가 이제 하반기에 더 늘어날 텐데 이 낸드 쪽에서 낸드 쪽에서 보게 되면은 이 삼성은 3D 낸드 쪽에서 48층 적층에 대한 쪽을 갖고 상용화했거든요. 네네. 여기서 이제 양산하겠다는데 기술 개발을 36층까지밖에 못 끝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세화 공정에서 물론 쟤네들보다는 빨라요. 엘피다보다는 빠른데 엘피다보다는 빠르지만 삼성보다는 이제 현격한 기술 차이가 과거하고는 달리 좀 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은 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SK하이닉스에서 어느 정도 해소시켜 주느냐, 이 부분이 좀 관건일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거 이제 그동안에 스틸 팔로우업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주식이 말라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강 선생은 저는 뭐 특별하게 이건 좀 종목이 없는데. 중국 주식은요? 후광통. 중국도 지금 갑자기 너무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네. 부담스럽죠. 쉬어가는 걸로. 쉬어가는 걸로. 예. 저는 사실은 찍어놓은 게 있는데 뺏겼어. SK하이닉스인데 저는 SK하이닉스가 한마디 너무 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크게 보는 거는 이렇게 대충 맞추는 형격인데 SK하이닉스가 이미 한 5만 5천 원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갔어. 그래서 약간 짜증 나는 차에 이제는 밀려서라도 갈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약간 포인트를 달리 말씀드리면 저는 뭐 공돌이도 아니기 때문에 적충 구조 잘 몰라요. 근데 보면 그건 잘 모르는데 그보다는 결국은 수요처의 확증 그거를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보면 모바일 드램, 그러니까 PC가 안 팔리는 거 다 안다 이거지. 그런 건 다 필요 없는 얘기고, 모바일 드램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이게 다 보고 있고요. 결국은 우리 시청자들이 우리 한국에서 보는 사람의 상상 이상으로 사람들이 웨어러블 기구 이제 많이 찾고 시작했다. 미국에서.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늘어날 거란 생각 갖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앞으로 웨어러블 기구. 그리고 요즘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클라우드는 이승원 대표가 얘기하던 결국은 SSD의 수요 확대. 그리고 그런 것들 고급 서버, 대용량 서버 이런 것도 속도 빠르고 이런 것 안정성 있는 거. 그에 대한 수요 확대랑 결국 같은 관점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SK하이닉스가 사고를 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너무 안 올랐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1순위인데 1순위가 또 밀렸으니 삼성 SDI를 다시 보겠는데요. 네, 저는 삼성 왜요? 삼성 SDI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삼성 SDI가 제가 올해 하반기 주식으로 봤는데 상반기 오르다가 개꼬라치 됐거든요. 그 주식 재미없어요. 내렸어요. 제가 계속 얘기한 거에 비해서는 내렸는데 이게 마찬가지예요. 외국인을 팔았느냐? 외국인 또 다시 설렁설렁 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전 전기차 분야고 오늘 보면 이제 수처리 산업을 롯데케미칼에 넘기고 나오면서 이제 소재 산업을 계속 간다는 건데 전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전기차 플러스 순수 전기차도 있지만 요즘 보면 대세로 뜨는 거가 그런 흔히 얘기해서 이제 그린 에너지, 그린차, 자동차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효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가 PHEV입니다. 그러니까 플러그 하이브리드 전기차거든요. 플러그 하이브리드 카인데요. 여기 보면 PHEV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그 시장이 상당히 지금 우리를 보면서 업계에서 보더라도 가장 현실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 순수 전기차로 가기 전에. 그게 뭐냐면 도요타 프리우스 타시는 분 계실 텐데요. 그건 이제 배터리가 있고 전기가 있고 기존에 휘발유가 됐건 디젤이 같이 들어가는 건데요. 거기다 하나 더 들어간 거가 이제 플러그까지 되는 전기차의 그런 거를 플러그 하이브리드라고 하는데요. 그게 대표적인 거 보면 이제 BMW i8이 있습니다. 여기 좋은 차 비싼 거가 있고요. 미국에서 볼트, 이거는
신형 나오는 볼트도 그걸 얘기하고 있는 볼트가 있고요. 닐산에서 리프도 1분 나오고 도요타 프리우스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좀 늦었어요, 솔직히. 그렇죠. 네, 늦어갖고요. 우리나라 이제 1월달에 발표한 게 현대 소나타. PHEV가 이제 하반기에 미국부터 출시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격으로 보면 이제 그 경쟁차보다 좀 쌀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쪽 업계에서 가장 기대하는 거가 아우디 A3입니다. 아우디 A3가 이번에 빠르면 11월 달부터 나와서 우리나라도 한 8일 전 세계 동시에 글로벌리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보면 리터당이요. 리터당 60km. 리터당 얘기나 하고 한 번 충전했을 때 한 번 충전하고 갈 수 있는 건 최대 거리가 960km.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은 좀 비싼데 이게 보면 이게 그 항상 이런 거의 단점은 저거예요. 보조금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은 순수 전기차보다는 약간 약하게 우리나라는 책정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0만 원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기존 전기차보다 약간 낮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말도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볼트 같은 경우는 이게 전기로만 달렸을 때도 한 80km 나오거든요. 그 연료 안 쓰거든. 그래서 미국에서는 똑같이 줘요. 보조금을. 그래서 우리나라도 똑같이 줘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업계에서 하면 수입차 판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현대나 기아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핵심입니다. 근데 현대가 나오면 이것도 그 보조금을 똑같이 주지 않겠느냐는 얘기 나는데요. 이게 보면 지금까지 나온 거면 얼마 정도 차이 나냐면 보조금에서 한 1,500만 원 차이 나요. 순수 전기차는 1,500만부터 환경부에서 주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그거 아니면은 충전 시절 600 해서 근데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 지구하는 게 2,100인데 지금 얘기 나온 걸 확정 안 됐는데 1,500이 빠져 있어요. 근데 1,500까지 들어가면 닐산 리프의 그 PHEV 같은 경우도 한 3,200 정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핵심이고요. 그게 보면 IHS라고 자동차 분야의 최고 권위 기관이 있는데요. 그 전 세계 보면 그 올해 정도까지 내서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 PHEV랑 그 전기차랑 순수 전기차랑 시장이요. 근데 2020년대랑 비교하는 거 보면 5배 정도 차이 납니다. PHEV. 그래서 PHEV는 이제 그 말씀드렸다시피 BMW i8 그리고 아우디 A3 그리고 파사트에서 나온 게 있어요. 파사트 그런 것들이 보면 파사트나 복스바겐 이런 거 골프 같은 거 리터는 100km 얘기하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훨씬 그 대체 에너지차가 훨씬 가까이가 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보면 좀 마음에 드는 게 삼성 SDI가 지금 약간 자기네가 경쟁력이 뒤처진 게 왜냐면 그 제가 롯데케미칼을 넘긴 건 우리 방송에 되겠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도레이한테 밀린 거거든요. 그거. 그래서 넘긴 거기 때문에 이 삼성도 결국은 잘하는 걸 가자. 그래서 배터리 승부다. 배터리. 그래서 저는 삼성 SDI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는 SK하이닉스가 더 먼저고 삼성 SDI가 다음인데 말이 나온 김에서 삼성 SDI를 봐야겠다. 왜냐면 지금 제가 보다가 안 가는 것들이 찬스가 왔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랑 삼성 SDI는 같이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삼성 SDI. 삼성 SDI도 그 강성이 좋아하잖아요. 저는 LG 화학을 더 좋아해서. LG하고 같은 스토리죠. 같은 스토리로.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서울에서 그럼 어느 정도냐? 서울에서는 지금 근데 우리나라가 제가 이 수치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미국, 일본 같은 경우는 순수 전기차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팔린 건 전세는 닛산 리프인데요. 일본의 충전소가 34,000개 됩니다. 아니 휘발유 주유소가요. 그 부동의 주유소가. 근데 충전소가 4만 개요. 거기 보면 이제 덜때 다수가 가정용 저속 충전기가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큰데 9,000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도시 위주로 이제 그 테슬라가 많이 깔아놨고 해놨는데 하여튼 그런 건데 지금 보면 캔사스 시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내 1,000개 얘기하고 있고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가 그런 건 제일 빨리 가거든요. 캘리포니아 전력회사에서는 지금 2020년까지 아니 2026년이요. 3년인간에 25,000개를 만들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가 지난주에 삼성이랑 르노 삼성이랑 그 서울시랑 그리고 BBQ 아시죠? BBQ요? 네. 닭고기야? 네, 닭고기 회사. 거기서 이번에 그 하나 했는데 제가 왜 얘기 들었냐면 저희 동네 그게 있어요. BBQ 본사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신문에 텔레비전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1인용 전기차. 1인용 전기차가 딱 나왔어요. 제목이 뭐 있는데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게 보면 이제 지금 보면 부릉부릉하고 다니잖아요, 애들이요. 배달하는 건 다니는데 그래서 올해 하반기 동안 6개월 동안 6대 갖고 시범을 하고요. 예를 들면 내년부터 해갖고 2,000대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겠다는 건데 그게 보면 그 삼성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 차가. 그래서 제가 타볼라니까 왜 그러세요? 보기만 하세요. 그랬는데 임시번호 찍고 있더라고요. 거기요. BBQ 앞에 갖다 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떠나서 지금 대한민국 서울시랑 KT랑
있잖아요. 또 파워모어라는 회사가 또 좀 조그만 회사가 있어요. KT 자회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연내에 서울에 10,000개 충전소를 만들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 완전히 큰 충전소도 있고 그냥 그 이동형 충전소 있잖아요. 조그만 것들 그런 거 갖고 뭐 저속 위주로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10,000개 보급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생각보다 그 많이 다가와 있을 거다. 6개월 지나고 1년 지날 때 보면 왜냐면 그렇게 되면 BBQ만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쪽팔리니까 맥도날드 이런 데도 맨날 부릉부릉 다니잖아요. 롯데레 이런 애들. 그리고 보면 상대기 애들 혼자 그거 타고 나는데 이게 훨씬 안전할 거 아니에요. 어찌됐건 간에 넘어지고 그러는 거 보면. 그래서 그게 보면 사람들이 예전에 생각했던 전기차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전기차 눈에 많이 익숙해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삼성 SDI가 됐고 그게 LG화학도 마찬가지. 똑같은 스토리, 그 스토리죠. 저는 LG화학도 뭐 여전히 좋다. 그런 생각 갖고 있죠, 저는요. 네, 어때요? 아니, LG화학도 또 좋고, 당연히. 똑같은 스토리다. 똑같은 스토리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단가가,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은 그게 가능하잖아요. 땅덩이가 넓으니까. 이제 중국에서 이게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고. 네네. 중국에서 이제 어떤 보조금 정책을 쓰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만 봐서는 전기차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보이죠. 네, 네. 해외를 봐야지. 왜냐하면 국내는 안 되거든. 현대차 기아차 때문에 충전소도 없고 충전도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단가가 너무 비싸요. 왜냐하면은 3,400 주고 프리우스 사느니 그냥 그랜저 사지. 왜? 내가 그냥 그랜저 사지 프리우스를 굳이? 과연 이제 얼마나 더 절약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쪽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전기료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기료 공짜로 충전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공짜죠. 지금 어디서 공짜? 테슬라는 공짜인데? 테슬라 공짜고요. 테슬라는 공짜인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건 있잖아요. 공짜예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데 가서 공짜인데 거기 보면 이마트에도 주차장에 딱 한 대 설치할 충전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충전하려면은 시간이 최소 몇 시간이 걸리는데 이마트 같은 장 볼 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충전소가 없어. 그게 공짜로 할 수 있는데 그럼 내가 그래서 써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전기세 어떻게 가는 그래서 그게 현대차, 기아차가 애매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가 아직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멀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현대차, 기아차가 아직까지 방향을 못 잡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느낄 때. 그렇죠. 예, 맞아요. 제가 여러 말씀드렸다시피 핵심이죠. 2014년도 전기차 판매 브랜드를 보게 되면 대부분 일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산 리프가 단연코 1등이에요. 그 이유 자체가 시장 안에서 분석을 할 때는 다른 데서 안 냈어, 신제품을 거의. 근데 그 신제품 나오는 게 2016년부터 시작해서 신제품이 다 나와요. 이제 유럽이든 미국이든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2016,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전에 2차 전지, 그 자동차 중대형 전지 판매량을 보게 되면 삼성 SDI나 LG화학이 판매를 못 따라가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하고 있는 르노라든지 아니면은 GM이라든지 하는 데서는 신제품 나온 게 없으니까 파는 게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2016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쪽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그쪽 신제품 나오기 때문에 거기 장착된 게 대부분 삼성 SDI 아니면은 LG화학이거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보자 뭐 그런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국내를 봐서는 그러니까 현대차는 못 사겠어. 기아차도 못 사겠고 내가 지금 수소 연료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야 지금. 자꾸 이상한 데로 가. 아니 그래서 그거는 약간 말이 엇나가는데 그래서 그거는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말한 대로 그게 어디서 하냐는 건데 그게 그래서 서울에서 10,000개를 깔아준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그게 그거라니. 그까지 안 들었어 이승원 대표가 지금. 아니 들었는데 10,000개 깐다고 해서 그게 답이 나오겠냐? 서울에 10,000개면 엄청 많은 거지. 그게 뭐 많아요.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10,000개라고 해봐야 충전기 10,000개 깐다는 얘기인데 구청별로 해서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다 각자 생각이 다를 거고요. 하여튼 그렇게 지금 저도 좀 동의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늘어날 거고 결국은 중국이라든가 해외를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국내 시장을 보면은 전기차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대로 해외 동향을 봐야지만 전기차는 보인다. 그랬어요.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가스차 타보셨어요? 가스차? 가스차 타봤습니다. 가스차 충전소가 몇 개나 되죠? 가스차 충전소 그래도 전기차보다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가 그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제가 1998년도에 가스차를 몰았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충전 한번 하려고 그러면 저쪽 애경백화점 뒤쪽 아니면은 저쪽 어디 안산 뭐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이제 암사동 그런데 안 가면은 자기가 집이 이상하니까 그렇지. 아니죠. 집은 그때 신촌이었는데 아니 충전 한번 하러 가려고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야. 외곽까지 빠져야 되니까. 겨울에 지방 가면 그 압력이 안 맞아서 시동도 안 걸리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충전차를 자꾸 타요. 타다 보니까 충전소가 늘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닭이 문제냐 달걀이 문제냐 이건데 만 개가 숫자가 적다라고 생각을 해도 만 개 때문에 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타게 되면 충전소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봐야지. 그래서 아까 수치를 정확히 다시 확인해드리면 IHS 전망인데요. 글로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제가 말한 거 휘발유대나 휘발유는 디젤되고 전기차 집에 충전도 하고 전기도 발생하면서 가는 거 2014년 전 세계입니다. 15만 대. 올해 그게 내년에 41만 대로 2배 이상 늘어나고요. 2020년까지 4배가 됩니다. 140만 대. 그 제 얘기 아니라 IHS 전망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더 지금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전기차를 타면은 얼마나 기름값을 아낄 수 있을까? 에이 뭐 전기차 탄다고 기름값 많이 아끼는 것도 아니고 차값이 너무 비싼데 그러니까 배기가스 벌금 때립니다 이제. 조만간 이산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일반 휘발유 자동차 디젤 자동차 배기량 계산해서 이제 세금 때립니다. 전기 자동차는 세금이 없는 거지.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간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기름값 아낀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게 어차피 이산탄소량을 줄이려고 하는 범세계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데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전기차 타면 벌금은 얼마 아끼는데 이런 식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냥 연비도 그거는 저는 강준희 의원의 의견을 100% 동의하는 게요. 그거는 그 또 통계 딱 나와요. 사람들한테 너 왜 사니 물어봤거든요. 물론 이제 그 기름값 때문에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테슬라 사는 사람한테는 99%예요. 멋있어서. 그리고 튀기 때문에 사는 거고요. 유럽 사람들한테 95%가 뭐 때문에 사냐면요. 자연 친화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념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기차는 그냥 전기차가 되냐 안 되냐는 저는 이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스마트폰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걸 갖다가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저 처음에 제가 아이폰 3GS 샀을 때 제 주변에 사람들이 다 얘기했던 나도 기억하는데 야 돈도 많다. 그런 거 뭐하러 사냐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하나 대세가 된 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과연 지금 전기차가 과거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꾼 것처럼 지금의 어떤 내연기관 자동차로 가서 바꿀 것이냐 그것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세계 자동차 메이커가 어디죠? GM GM 포드 두선하게 되죠. 큰 회사들. 그런 데서 전기차를 제대로 시작하는 순간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그렇죠. 아 그렇죠. 그래갖고 그 종목을 딱 불러드릴까요? 좀 잠깐만요. 좀 종목을 불러드리면 종목을 불러드리면 관련해서 주식을 하나 딱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 주식을 특히 전기차를. 근데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그 제일 많이 같은 전기차 관련해서 제일 파는 건 닛산 리프예요. 단일차적으로 이길 데가 없어. 순수 전기차는. 그리고 그 하이브리드는요 도요타를 이길 데가 없어. 도요타 프리우스가 1등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단일차종은 제일 비싼 건 누구나 다 아는 테슬라가 되겠죠. 근데 테슬라는 워낙 작잖아요. 생산 캐파가 적잖아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BMW 같은 또 i3 그리고 i8 하는 거. i3는 이제 순수고요. i8은 PHEV 계통이거든요.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우디 A3 그게 다 같은 급이니까요. 그리고 그 폭스바겐 골프의 그 PHEV 이런 것들 리터당 100km 간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나왔던 전기차는 테슬라가 사실은 히트를 완전 친 게 전기차라고 한다면 소형 자동차. 전기차면은 볼품 없어도 친환경적인. 현대에서 나온 전기차 봤어요. 와, 그건 때리고 싶더라 진짜. 그런 식의 개념이었는데 요번에 2014년도 통계 기준으로 일본의 닛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판 걸 보고 이제 미국이나 유럽 자동차 그 원래 메이커들이 단순히 뭐 소형 자동차의 전기차가 아니라 고급진 자동차의 전기차를 2016년부터 이제 내기를 시작을 했다는 게 진짜 그러니까요. 원래는 자동차 테슬라가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원래 내연기관 만들던 자동차 유명 메이커 회사들이 전기차로 제대로 돌아서지 않고서는 이 전기차 시장은 원래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워낙 이게 파워가 세니까. 그래갖고 근데 원래 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기득권들이 전기차를 간다는 게. 그 엄청 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그렇게 그 유명한 앨런 머스크도 빅3한테 퇴짜당한 거거든요. 그래갖고 다들 이런 얘기면 깜짝 놀라는데, 미국의 자동차 공장은 다 디트로이트 미시건에 있을 줄 알잖아요. 이건 어딘지 아세요? 얘기했잖아요. 실리콘밸리에 있어요. 자동차 공장이.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래. 무슨 자동차 공장이 거기 있냐는 거고. 그러니까 기가 팩토리도 이번에 거기다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가 팩토리니까 텍사스에 하다 어디 뭐 중부쪽에 오라는 건데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캘리포니아에 간다는 건데요. 아까 말하던 걸 계속하면 어떤 주식에 찍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딱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전기차에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애들이 한다. 애들이 하면 죄송합니다만, 그걸 좀 딱 섹시한 거 하는 애들이 그냥 좀 매매하는 게 S&T 모티브예요. 그냥 애들이 그냥 전기차 모터가 막 현대기아차 향 모터 뭐 몇점 온다는 게 S&T 모티브예요. 그 애들끼리 하는 거고. 그냥 근데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고. 그러면 한국에서 한번 찍어보자. 그런 게 하는 게 삼성 그 SDI랑 LG화학이고. 그걸 어떻게 알아? 누가 이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지금 그거는 파나소닉 계열이 제일 그렇죠. 배터리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걔네가 이제 추가 증설을 잘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삼성 SDI나 이런 사 한다는 거고. 이제 가장 큰 리스크는 중국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일 많이 할 때는 아마 맘 먹고 시작하면 지금 이길 거가 그 사람들한테 관심도 그런 거가 BMW i8 그리고 아우디 이런 거 그리고 벤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 사고 싶잖아요. 폭스바겐이 숫자로 보면 막 이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딱 내면 ETF 불러드릴게요. 카 있죠, 카. CAR. 여기다가 S를 붙이면 안 된다. CARG. 카즈를 사세요. 카즈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이거 들으시는 분의 자동차 있죠? 메이커들. 제가 말한 것들 있죠? 한꺼번에 다 살 수 있어요. 카즈. 그게 최고입니다, 지금. 그걸 사시는 게 정답이다. 네? 그게 뭐, 현대차, 기아차, 모르지만 현대차도 언제 갑자기 할지 모르잖아. 현대차도 한 5% 정도 들어있을 거예요, 거기 지분에. ETF에. 그래서 카즈를 사시는 게 맞다. 그래서 오늘 웬만하면 지금 안 불러드리는데, 카즈, CARZ. 영어로 CARZ. 하여튼 ETF 활용하시는 게 제일 편하신 것 같아요. 네. 전기차는 하나 단점이 뭐냐면, 중국이 그 리튬 인산철 쪽을 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비아디 같은 경우는 리튬 인산철도 하고 리튬 이온 배터리도 두 개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판따기가 어떻게 짜져 있냐면은 리튬 이온 중심으로 짜져 있단 말이에요. 한국산 배터리 업체들. 근데 이걸 죽이려면 아주 간단해요. 야, 중국은 표준은 리튬 인산철이야. 앞으로 이것만 굴려. 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 업체들 중국 시장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쪽 저게 없어서 데이터가. 그러면은 이 한국 시장을 만약에 그러니까 왜 중국이 자꾸 리튬 인산철을 정부에서 지원해갖고 밀고 있지?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리스크 요인이 있다면 특허가 그쪽에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을 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중국 정부에서 중국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밀기 그럼 당연하지. 중국 형님이 하겠다면 하셔야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중국이라고 LG화학의 상품, 그렇죠. SDI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그렇게 다 리스크가 있으니 제가 말한 거 누가 되더라도 제일 사고 싶은 건 BMW인데 BMW 살까? 폭소에 헷갈리잖아. 그래 그냥 말하자. 카즈 그거 딱 사시면 된다니까. 그게 최고의 지금 가장 확실하고 가장 테슬라도 조금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거기요. 그 닛산 분명히 들어있고요. 그래서 카즈가 가장 요즘 관심 있고 그런 거에 관심 있던 분은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았네 오늘 또. 그렇죠. 역시 제가 끼니까. 자꾸 종목 얘기라고. 옆에서 이제. 겐세이 끼고. 김성 과장, 지금 매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새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도 저희는 많이 올라간 고퍼보다는 알마켓 코리아 같이 결국 자기 자랑이네. 실적되고 좀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 받지 못했고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포트 교체 작업을 이미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장에서도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제 화장품, 하지만 여전히 저는 화장품하고 중국 소비는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보다는 좀 더 싸게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포트의 어떤 편입 시기는 계속 저울질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일단 꾸려놓은 포트폴리오를 일단 가져갈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새로 오신 분들을 보게 되면은
좀 뭐 여러분들이 있지만 그 계좌에 랩 상품 가입하셨다가 마이너스 막 30% 40%에서 물려서 오신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네. 우리 랩은 플러스 45%인데. 그 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저희는 이제 그 물려서 이제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잘 말씀을 드리고 근데 옛날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 이제 계좌가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지고서 이제 어느 정도 플러스로 이제 바뀌신 분들도 있고 이제 지난주에 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뭐 랩에서 물려서 왔다 보니까 뭐 20개 30개 종목이 돼요. 네. 뭐 머리가 아픈데 뭐 그것도 잘 다듬어서 다시 또 플러스로 이제 바꿔드리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여하튼간에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저는 제 주변에 친구들한테나 후배들한테 얘기합니다. 지금 뭐 내년까지는 주식해야 된다 우리 주식 열심히. 내년이 뭐야? 그 평생 하셔야 될 주식. 그렇죠. 예. 널려 있는데 기회가. 일단 우리 30대 후반의 마지막 기회다. 이번 장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극적으로 주식을 하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 이승원 대표님이나 서울 부산에 계신 분들 한번 오시고 그리고 서울에 계신 분들은 이제 알아서 자주 연락도 오시더라고요. 네. 찾아오시지는 않더라도 전화를 좀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전화도 주시고 한번 전화번호 오시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6098-6320입니다. 서울 6098-6320 김성훈 과장을 찾으시면은 네. 방송을 빼고는 아마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화장실 자주 가. 네. 은근히 둘 다 이승원 대표랑 김선의 특징은 관략근의 문제가 있나 봐. 툭 하면 화장실 똥 싸러 가. 네, 맞아요. 화장실에서 이제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봐요. 사세계장이는 예, 오늘 여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